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의도치 않게 지금 또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추석 연휴 때문에 2주차 수업은 하지 못했고, 그건 이제 나중에 보강을 할 거고요. 이번 주 3주차도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4주차에는 대면 수업이 가능하고요. 5주차와 6주차는 10월 3일하고 10월 10일인데, 10월 3일은 개천절이라서 수업을 또 못하게 되고 10월 10일은 그 전날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라서 또 수업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보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또 원격 수업을 할 것이냐 이렇게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원격 수업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강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표가 워낙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또 수업이 없는 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학년도 수업이 없는 수요일 날 뭐 이런 때 또 학교를 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원격 수업으로 이론적인 내용은 충실히 다뤄주고 항상 이 콘택트 렌즈 실습 수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한 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2시간 중에 한 30분 정도 이론 내용 얘기해주고 1시간 반 정도를 실습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원격 수업으로 미리 학습하게 되면 다음 수업에서는 거의 2시간을 전체를 실습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뭐 유리한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케라토미터, 각막 곡률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각막 곡률계라는 것은 사실 요즘 임상에서 거의 잘 사용되지 않아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장비거든요. 뭐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본 적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작년 여러분들 그 선배들이 실습하는 장면을 내가 이렇게 사진을 실습 때 찍어 두었다가 이렇게 그냥 첫 번째 그 배경화면으로 사용해 봤는데요. 그 여러분들 그 케라토미터라는 이 장비 자체는 사실 임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 이 장비는 임상에서 많이 쓰여지나요? 아니요. 그런데 왜 이 케라토미터를 실습하고 있나요? 그렇게 또 물어봐서 내가 이 케라토미터는 임상에서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막 곡률계라는 것을 각막 곡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장비이고 또 이러한 기본적으로 각막 곡률계를 사용할 줄 안다면 지금 현대의 임상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자동 굴절력계 안에 그냥 여러분들이 자동 굴절력계 버튼을 뽁뽁뽁뽁 누르면 거의 한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각막 곡률 반경이 탁탁탁탁탁탁탁 하고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케라토미터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쪽 눈의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데만도 대략 한 1, 2분 이상 그것도 숙달돼야 그 1, 2분 안에 측정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처음 하게 되면 아마 한 5분 정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느리게 측정할 수밖에 없고 또 측정하기도 어렵지만 그 측정된 수치를 여러분들이 읽어내기도 사실은 좀 어렵긴 한데 그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나서 자동 굴절력계를 사용해서 각막 곡률계를 아주 손쉽게 측정할 때 이 각막 곡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또 실습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막 곡률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각막 곡률계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볼 텐데요. 각막 곡률계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학습한다면 임상에 나아가서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장비들을 가지고 각막 곡률 반경, 즉 각막 곡률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안경사들이 어떤 내용을 또 심도 깊게 사용해야 하고 또 그런 각막 곡률계로 측정된 각막 곡률 반경을 이용해서 또 안경사들은 어떤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소프트 콘택 렌즈나 하드 콘택 렌즈를 피팅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임상에 나아갔을 때 각막 곡률 반경을 가지고 콘택 렌즈를 피팅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내가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나랑 이제 뭐 한 3주차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전공 수업은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론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고 또 실습을 잘 해야 하고 또 실습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임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잘 적용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건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학습하게 되는 이론적인 내용, 실습 또 임상에서 적용해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칠 때 약간의 좀 한계가 있어요. 그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용어를 알지 못하면 이론적인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론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실습하는 그 내용들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또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임상에서 또 이런 내용을 당연히 또 적용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내 수업에서는 항상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내가 항상 매 시간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몇 개의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그냥 각막 곡률계 캐러토미터, 자 넘어가 봅시다. 각막 곡률계는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겠지만 내 수업은 약간 좀 달라요. 자, 처음에 봅시다. 이 단어들을 조금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각막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우리 눈을 구성하는 외막의 하나로 눈의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고 있죠. 각막과 공막을 이루어서 우리는 외막이라고 얘기하고 외부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특히 각막은 단순히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눈으로 입사하는 빛을 굴절시켜 주어서 수정체와 더불어서 같이 합쳐져서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정확하게 결상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물론 비정시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결상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시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각막은 영어로 CORNEA, 코니아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그래도 눈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그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안보건 전문가인데, 기본적으로 뭐 각막, 공막, 망막, 뭐 맥락막, 결막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영어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각막은 코니아, 결막은 컨정타이바, 그 다음에 공막은 스클레라, 네, 망막은 레티나, 맥락막은 코로이드. 뭐 이건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어쨌든 이런 단어들도 그래도 안경사가 이제 될 예비 안경사라면 어렵더라도 이런 각막, 뭐 공막 이렇게 한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영어로 된 단어들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아갔을 때 안과에서 처방되어 오는 그런 처방전에 적혀 있는 영어로 된 그런 용어들도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더 나아가서 외국으로 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런 소소한 단어 하나하나가 나중에 추후에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안경원이라거나 안과에 왔을 때 그런 외국인들에게도 영어로 또 설명을 또 해줄 일도 아주 많습니다. 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임상에서 그 많은 외국인들을 접하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뭐 영어를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몇 가지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단어를 알지 못하면 그런 그 뭐 유창한 영어는 아니더라도 뭐 설명 자체를 못하니까요. 이게 뭐 각막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각막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단어들도 기본적인 것들은 영어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코니아라는 말은 또 케라토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케라토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각막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그 임상에 나아가서 뭐 케라토 어쩌고 저쩌고, 케라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단어들을 자주 접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뭔가는 잘 모르더라도 아, 각막과 관련돼 있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케라토 코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라토코너스는 원추 각막이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케라토? 그러면 무슨 각막에 어떤 뭐가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각막과 관련된 무엇이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코누스란 말은 볼록 튀어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막이 볼록 튀어나오는 병,
그래서 원추각막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하나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임상에 나아가서 어떤 의학 용어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3학년 선배들은 안과 검안 의학 용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요. 그 안과 검안 의학 용어 안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2학년 뭐 또 3학년이 되기 전 단계에 기본적인 단어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아마 나중에 3학년 때 안과 검안 의학 용어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그 교과목을 이해하기도 쉬울 거고요. 나아가서 이제 임상에서 다양한 그 상황에서 외국인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처방전에 적혀 있는 어떤 영어로 되어 있는 의학 용어라거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이해하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좀 줄이고 각막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으니까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럼 두 번째 곡률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곡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원이 얼마만큼 휘어져 있는가를 뜻하는데요. 자 보세요. 어떠한 원이 이렇게 크다라고 가정하고 또 어떠한 원이 이렇게 작다라고 가정하면요. 이 원이 얼마만큼 이렇게 휘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곡률입니다. 얘도 이 원이 얼마만큼 휘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곡률이 되겠고요. 얘와 유사한 단어가 곡률 반경입니다. 벌써 11분 지나고 있어서 조금 내가 마음이 좀 조급해져 가고 있는데 또 수업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최대한 심플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각막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각막이 얼마만큼 휘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곡률과 곡률 반경이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요. 곡률의 단위는 다이옵터 단위를 쓰고요. 곡률 반경은 밀리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막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나타낼 때 정시 기준으로 구스트란트 모형한 기준으로 각막은 43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이 43다이옵터가 단순히 각막의 굴절력, 그러니까 각막이 가지는 빛을 꺾어주는 정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막이 휘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곡률로도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다이옵터의 각막의 곡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43다이옵터의 각막의 곡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곡률이 뭐 예를 들어서 38다이옵터의 각막의 곡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50다이옵터의 그 곡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막이 엄청나게 많이 휘어져 있다는 뜻이 되고요. 38다이옵터의 곡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더 평평한 곡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각설할게요. 일단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파생돼서 얘기할게요. 자, 그렇다면 각막의 곡률과 곡률 반경은 거의 동일한 말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곡률 반경은 밀리미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38다이옵터의 곡률을 가지고 있는 각막이 있다면 이 각막에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하나의 원을 만들게 되면 화면 잘 보이나요?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이 원의 중앙으로부터 각막까지의 반지름을 소문자 R로 표현하게 되고요. 얘를 곡률 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각막을 43다이옵터의 각막이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각막의 연장선을 그어서 그 각막의 중심에서 이렇게 각막까지의 반지름을 하면 곡률 반경 R이 나오죠. 이 38다이옵터와 43다이옵터의 곡률을 가지는 각막일 때 곡률 반경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 곡률 자체가 큰 눈, 즉 눈이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곡률 반경이 짧아지고 곡률이 작다면 38다이옵터 같이 43다이옵터보다 작다면 곡률 반경은 길어집니다. 따라서 곡률과 곡률 반경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이 곡률 반경은 정시인 눈을 기준으로 해서 43다이옵터의 곡률을 곡률 반경으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바꾸게 되면
대략 7.85mm의 곡률 반경으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변환하는 방법도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설명을 해줄 텐데요. 어찌됐든 이 그다음에 각막의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곡률, 그러니까 각막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요 개는 기계를 줄여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각막이 휘어져 있는 정도, 곡률을 측정하는 기계, 장비라고 해서 각막 곡률계, 영어로 케라토미터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케라토는 각막이라는 뜻하고 똑같다 그랬죠. 미터는 1미터, 2미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게 기계, 장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측정하는 장비. 따라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장비. 그래서 결국 케라토미터는 각막 곡률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내가 조금 너무 어렵게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뭐 또 많이 한 16분 정도 흐르고 있어서 사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이 내용은 추후 또 몇 번 더 설명할 거니까 이론에서도 설명해 줄 거니까요. 오늘은 요 정도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되는 이 각막 곡률계, 즉 각막의 곡률 또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각막 곡률계는 각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있으면 각막의 전면과 각막의 후면의 곡률이 합쳐져서 이런 각막의 전체 굴절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때 각막 곡률계를 가지고는 후면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각막 후면의 곡률은 측정할 수 없고요. 각막의 전면의 곡률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각막이 전체가 대략 한 11.8mm에서 약 12mm 정도,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체에 걸쳐진 곡률 반경을 측정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각막의 중심 부분에 대략 2mm에서 4mm의 각막의 중앙 영역의 휘어진 곡률 또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된다. 즉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각막 전체라고 하면 각막 중앙 부분의 곡률, 즉 각막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각막은 중앙 부위에 대략 뭐 2mm에서 4mm 영역,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한 3mm 영역은요, 구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휘어진 정도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각막 곡률계로 딱 단일 곡률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평평해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곡률 반경 다르고 여기에 곡률 반경 다르고 여기에 곡률 반경 다르고 점점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평평해지니까 곡률 반경 자체, 곡률 자체가 다르잖아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각막의 곡률을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구면이 아니라 비구면 형태로 점점 평평해지기 때문에 측정하는 부위마다 그 곡률, 즉 곡률 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곡률이 변하지 않는 중앙 부위 2mm에서 4mm 사이에 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단일 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점점 평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동일하게 3mm, 4mm 영역은 각막이 휘어진 정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막 중앙 부위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되고요. 나중에 추후에 배우겠지만 이 각막의 중앙 부분부터 가장자리까지의 모든 곡률 반경을 부위별로 다 측정해서 어떤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내는 그런 각막 지형도 검사계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각막의 중앙 부분부터 가장자리까지 전체적인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있지만 각막 곡률계는 각막의 구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중앙 부위 2mm에서 4mm 영역의 곡률 반경만을 측정한다. 그것도 각막의 전면에 해당되는 곡률 반경을 측정한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이렇게 3개 쳐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PPT는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과대표를 통해서 나한테 요청하세요. 그러면 내가 단톡방에다가 이 PPT 올려줄 거니까요.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별표 같은 거 쳤다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에게 내가 실습 평가를 하면서 당연히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물어보겠죠. 그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각막 곡률계로 측정된 각막의 곡률 또는
뭐 거의 유사한 의미긴 하지만 각막의 곡률 반경을 통해서 측정된 요 수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하겠죠. 어떠한 정보를 안경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케라토미터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각막의 곡률 반경을 제공해 주겠죠. 그래서 각막 곡률 반경을 가지고 콘택트 렌즈 피팅에 당연히도 활용할 거고요. 각막 곡률 반경 또 비슷한 말로 이 각막의 곡률을 측정하게 됩니다. 즉 각막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측정해서 그 휘어진 정도에 맞추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라거나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게 되겠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각막 곡률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첫 번째는 각막의 곡률, 즉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곡률 반경 또는 곡률을 가지고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각막 예를 들어서 전면에 90도 방향의 곡률이 43다이옵터이고 180도 경선 방향의 각막의 곡률이 40다이옵터라면 수직 경선 방향의 굴절력이 수평 경선 방향의 굴절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무슨 난시라고 여러분들 배웠나요? 그렇죠. 직난시가 되겠죠. 또 이게 반대가 된다면, 그러니까 수평경선, 각막의 180도 경선 방향인 수평경선 방향의 굴절력이 수직경선 방향의 굴절력보다 더 높다면, 그러면 도난시가 되겠고요. 또 이러한 난시가 수직 수평 방향의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45도, 135도처럼 대각선 방향의 이렇게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이 형성된다면 이런 것을 사난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각막의 곡률을 측정하게 되면 그 각막의 곡률 수치를 가지고 직난시인지 도난시인지 또 사난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안경사에게 제공을 해준다. 또한 이러한 직난시인지 도난시인지 사난시인지 따라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또 콘택트 렌즈 피팅에 안경사들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당연히도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이런 곡률을 측정하게 되면, 즉 굴절력을 측정하게 되면 두 개의 강주경선 값과 약주경선 값의 차이, 즉 예를 들어서 43다이옵터와 40다이옵터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3다이옵터이죠. 그럼 그 차이가 바로 각막 난시의 크기가 됩니다. 따라서 케라토미터로 각막의 곡률을 측정하게 되면 그 수치를 가지고 직난시, 도난시, 사난시인지 이런 난시의 종류도 판단할 수 있지만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막 난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또 평가를 할 수 있죠. 간단히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각막의 왜곡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각막 곡률계를 통해서 각막에다가 이런 원을 비추어서 각막에서 반사된 원을 비추니까 똑같이 이 원이 반사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경사는 케라토미터로 그 반사되는 원을 가지고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각막에 어떤 불규칙성, 왜곡이 있다면 이 각막에 비친 동그란 원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뚤삐뚤한 원으로 보여지겠죠. 그러면 이러한 각막은 뭔가 각막의 어떤 질환, 각막염 이런 것들 또는 뭐 원추각막 이런 문제에 의해서 각막에 뭐가 생겼다? 불규칙성인 왜곡, 디스토션이 발생했다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각막 곡률계를 측정하는 그런 수치들을 통해서 또 각막 곡률계에서 수치가 아니라 측정할 때 바라보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도 각막의 왜곡된 형태도 또 간접적으로 또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안경사에게 이러한 네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제시해주고 이때 첫 번째 각막의 곡률 반경 또 주경선의 방향이라거나 즉 난시의 종류죠. 또 각막 난시의 크기 등을 이용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나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에 활용하게 된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막 곡률을 측정하는 이유는 이전에도 쭉 설명했지만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누차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측정한 각막의 곡률, 즉 똑같은 말로 비슷한 말로 뭐라 했죠? 각막의 곡률 반경을 가지고 이 수치를 가지고 얼마나 각막이 휘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많이 휘어져 있는 사람에겐 많이 휘어져 있는 콘택트 렌즈를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평한 각막을 가진 사람에겐 상대적으로 평평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게 되죠. 그래서 안경사가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측정하는 중간에 이 눈에 비친 동그란 원을 이용해서 원이 동그랗게 보여야 하는데 동그랗게 보이지 않는다거나 뭔가 왜곡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각막의 이런 원추각막 같은 그런 각막의 질환들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공수정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인공, 사람이 만든 수정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얼른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백내장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눈 안에 들어있는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을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혼탁해진 백내장을 끄집어내고요. 요 안에 있는 피질과 핵만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흐물흐물한 주머니, 즉 수정체 낭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체 낭만 남게 되면 이 안에 차있던 피질과 핵이 없기 때문에 얘가 어떤 빛을 꺾어주는 굴절력을 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수정체가 있는 상태에서 정시였다면 이 수정체를 빼냈으니까 보통 수정체의 굴절력이 대략 20다이옵터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다이옵터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뒤에 결상되는 아주 심한 원시인 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해서 앞이 뿌연 건 해결됐지만 원시성 구절 이상도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게 되니까 백내장 수술을 해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수정체를 여기 수정체 낭 안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탁해진 백내장을 제거하고 또 이렇게 그 수정체 낭에다가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과정을 우리는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눈 안에 넣는 인공 수정체의 도수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수정체의 도수와 동일한 굴절력을 가진 도수를 일반적으로 넣게 되고요. 뭐 물론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른 굴절력을 가진 렌즈를 넣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일반적으로는 정신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정체의 굴절력과 동일한 굴절력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신 상태에서 백내장 때문에 뿌연 상태죠. 그러면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으면 다시 정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막의 곡률값과 또 안축 길이, 눈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막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또 각막으로부터 막막까지의 길이인 안축 길이를 사용해서 특수한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진 수정체의 굴절력이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20다이옵터이고 그러면 너는 20다이옵터의 인공수정체 영어로 IOL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인트라오큘라 렌즈를 20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진 렌즈를 넣으세요라는 그 계산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안과에 취업하는 친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또 그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또 배우겠지만 어찌됐든 이 각막 곡률계로 측정한 각막 곡률을 이용해서 또 인공수정체의 도수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대략적으로 각막 곡률을 측정하는 이유,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각막 곡률을 측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해서 또 원추각막과 같은 어떤 각막의 왜곡된 형태, 불규칙성을 또 평가하기 위해서 각막의 곡률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이런 각막 곡률은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막 곡률계의 측정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볼록 반사면의 원리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외워도 상관없는데요. 뒤에서 이제 그림도 보여주겠지만 각막에다가 동그란 이미지를 비추어서 그 이미지의 크기를 가지고 각막이 얼마만큼의 그런 곡률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즉 각막을 하나의 볼록 반사면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각막에다가 동그란 이미지를 비추어서 반사되어 나오는 그런 이미지의 크기를 가지고 이런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한다. 뭐 나머지 얘기는 뭐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막을 하나의
볼록면으로 생각하고 각막에다 이런 화살표를 만약에 비추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각막의 뒤쪽, 즉 여기가 어딘가요? 앞방이라고 얘기하는 방수가 차 있는 공간에 이렇게 정립 허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정립 허상으로 생겨진 그런 각막의 어떤 그 이미지, 반사되는 이미지의 크기를 가지고 그 각막이 얼마만큼 휘어져 있는지를 계산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각막의 곡률과 각막의 그런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것이 케라토미터인데요. 내가 아까 잠깐 얘기도 했지만 각막의 곡률은 디옵터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각막의 곡률 반경은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되는데요. 똑같이 각막이 휘어진 정도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거를 43.0 다이옵터와 같이 디옵터 단위인 곡률로 표현할 거냐, 또는 7.85mm 이런 방식으로 곡률 반경의 형태로 이렇게 그 표현할 거냐, 이거는 뭐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요. 뭐 어떤 말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각막의 휘어진 정도가 43 다이옵터입니다라고 곡률의 형태로 표현해 주어도 되고요. 또 각막의 휘어진 정도가 7.85m의 곡률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해도 되는데요. 이게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 공식은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요. 자, 43 다이옵터에 만약에 그 곡률의 형태로 측정됐다면 얘를 밀리미터 단위인 곡률 반경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333.3 얘를 43으로 나누면 됩니다. 요 곡률을 요 분자에다 놓고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나누면 7.85가 계산되고요. 또 똑같이 7.85mm 요 돼 있는 거 있잖아요. 7.85mm 분의 미안해요. 337.5예요. 이거 미안해요. 333.7이 아니라 337.5. 337.5를 43으로 나누면 그게 7.85mm 이렇게 표현되고요. 또 7.85분의 337.5로 또 나눠주게 되면 대신 얘는 이게 밀리미터 단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죠? 밀리미터 네, 아니에요. 그냥 쉽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또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다시. 요 공식은 이거 외우지 마세요. 임상에 나가면 여기 보면 이 337.5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각막의 굴절률에서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각막의 굴절률 얼마로 알고 있나요? 각막의 굴절률은 1.375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봐봐요. 1.3375? 그러면 실제 각막이 가진 굴절률하고 약간 좀 다르네요. 근데 이 공식에서는 보정된 각막의 굴절률을 사용합니다. 실제 각막의 굴절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정된 각막의 굴절률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1은 뭐냐면 각막에서 공기 중에 굴절률 2를 빼주는 겁니다. 어찌됐든 뭐 이 공식은 외울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나 이렇게 까먹었다. 337 박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요?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짝짝 이렇게 하나요? 그 뭐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337 박수라고 하는데요. 그 337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3 다이옵터로 측정된 각막의 곡률을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고 싶으면 337.5, 337 박수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337.5로 나누게 되면 얘가 7.85로 밀리미터로 곡률 반경으로 변환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7.85m로 곡률 반경 측정했는데 얘를 디옵터 단위로 바꾸고 싶으면 똑같아요. 337.5로 나누게 되면 얘가 약 43.0 다이옵터. 뭐 정확하게 하면 뭐 40.99 뭐 75 뭐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대략적으로 43 정도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상에 나가서 뭐 밀리미터로 표현이 됐던 그 다이옵터로 표현됐던 그 상호 교환해 주기 위해서는 그냥 측정된 곡률이 됐던 곡률 반경이 됐던 분모에다 놓고 337.5로 그냥 나눠 주기만 하면 그것을 서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공식은 외우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실습할 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 다이옵터와 밀리미터 단위의 상호 그 변환하는 그런 단계들을 아까 얘기한 뭐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뭐 더 어려운 공식을 통해서 막 계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없잖아요. 임상에 나가서 언제 그걸 막 계산기 두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 임상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그 콘택트 렌즈 실 같은데 이렇게 그 다이옵터랑 밀리미터 변환 그 표를 하나 이렇게 출력해서 두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각막의 곡률이 43 다이옵터로 측정됐으면 얘를 밀리미터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7.76mm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3 다이옵터의 각막의 곡률, 다이옵터 단위의 곡률을 밀리미터로 바꾸면 7.85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가지고 그냥 딱 보면서 바로 상호 이렇게 변환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표가 없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측정된 곡률 반경이 됐던 곡률을 모에다 놓고 분자는 337.5를 넣고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냥 계산기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임상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나가면 이런 표를 하나 출력해 놓고요. 얘 구글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구글에서 이렇게 다이옵터 2mm 컨버전 테이블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이런 표 나오니까요. 그 다운받아서 그냥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다 한글로 치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영어로 검색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각막 곡률계에는 이중분리 원리가 사용되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요. 자, 내가 직접 한번 볼게요. 이 케라토미터의 몸통 안을 이렇게 그 그림의 형태로 이렇게 분해해서 보게 되면 요 안에 수직 프리즘 한 개와 수평 프리즘 한 개가 이렇게 두 개의 프리즘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 프리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중 프리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보여주면 실제로 각막에는 요 동그란 원 하나를 비추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케라토미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저반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 원이 이렇게 세 개가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각막에는 동그란 원 하나만 비추는데요. 그게 수평 프리즘 하나, 그 다음에 수직 프리즘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프리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에 비치는 하나의 원이 이렇게 분리돼서 총 3개의 원을 보면서 이 케라토미터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분리 원리, 이중 분리 프리즘을 사용하는 원리가 되겠고요. 이런 이중 분리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머리를 움직인다거나 눈을 움직여도 아주 이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프리즘이 2개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각막에다 원 하나만 비추고요. 그 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정렬시켜 가면서 각막의 곡률 반경도 측정할 수 있지만 이게 3개가 보이도록 그 프리즘을 수평 프리즘 하나, 그 수직 프리즘 하나 이렇게 넣어서 3개를 분리시키는 이유가 이 머리를 조금 움직인다거나 아무래도 이게 눈이 미세하게 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원을 하나만 비추게 되면 얘가 막 이렇게 떨리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3개의 원으로 분리시켜서 측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미세한 그 머리나 눈의 움직임에도 이 원이 움직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측정하기는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요 안에, 그러니까 요게 안경사죠. 안경사가 지금 저반 렌즈를 통해서 쭉 들여다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그 검사 받는 사람의 눈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안에 요 케라토미터의 아래쪽에 전구가 들어있거든요. 그 전구에서 거울을 통해서 눈에다가 동그란 원을 하나 비추게 되고요. 이 비춰진 원이 반사되어서 각막에서 반사되어서 다시 나오면서 이 이중 2개의 프리즘에 의해서 직접 검사하는 안경사의 눈에는 이렇게 3개의 원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케라토미터의 저반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러한 형태로 3개의 원이 보여지게 되고 사실 이 중간에 또 하나의 원까지 합치면 총 4개의 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원을 잘 정렬시켜 가면서 각막의 곡률 반경, 각막의 곡률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안경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피검사자. 즉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각막에 여기 노란색 원이 하나 반사되는 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조이스틱을 이용하고 여기 다양한 손잡이들을 이용해서
요 눈에다 비춰진 그 원에 반사되어 나오는 동그란 3개의 원을 가지고 정렬시켜 가면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각막에 하나의 동그란 원을 비추게 되는데 실제로 얘가 반사되어서 요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때 여기에 수직 분리프리즘과 수평 분리프리즘을 통해서 원이 3개로 분리되고 이 3개의 분리된 원을 정렬시켜 가면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각막 곡률 반경의 세부적인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내가 이 케라토미터를 그 실습 평가를 할 때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5번 이름이 뭔가요? 자, 9번 이름이 뭔가요? 자, 2번은 이름이 뭔가요? 자, 8번 이름이 뭔가요? 자, 3번 이름은, 4번 이름은, 6번 이름은 뭔가요?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명칭들을 물어보니까요. 이런 구조에 대한 건 아주 중요하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실습할 때 또 한번 내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여긴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지만 이쪽 벽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 각도기 눈금이 그려져 있고요. 0도부터 180도까지 이렇게 그 각도기 모양으로 각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건 요 안쪽 여기를 바라보는 거고요. 접안 렌즈를 통해서. 근데 이 접안 렌즈를 통해서 보는데 요 테두리에 각도기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걔 이름이 첫 번째 각도기 눈금이 되고요. 얘는 내가 측정하고 있는 각막의 지금 그 곡률 반경, 곡률을 측정하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각도기 눈금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은 여러분들 렌즈미터에서도 다 뭐 봐서 알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얘는 접안 렌즈라고 얘기하고요. 플러스 5다이옵터에서 마이너스 5다이옵터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접안 렌즈를 통해서 시도 조절 또는 시도 조정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건 렌즈미터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와 동일합니다. 왼쪽으로 최대한 흐릴 때까지 돌린 다음에 반대쪽으로 점차 선명해질 때까지, 타겟이 선명해질 때까지 돌리다가 탁 멈추면 시도 조절이 완료되는 거죠. 이 시도 조절은 그 사람이 가진 비정시를 교정해서 이 안에 보여지는 그 타겟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이렇게 안경을 착용해서 정신 상태로 지금 교정이 되어 있다면 시도 조정 눈금을 0에다 맞춘 상태에서 그냥 바라보면 되겠지만 내가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안경을 놓고 왔어요. 그러면 케라토미터를 들여다보면 내가 눈이 교정되지 않았으니까 정시 상태로 맞춰 있는 그냥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한 마이너스 3다이옵터 정도 근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다이옵터 위치에 얘를 맞춰 놓게 되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이 안에 타겟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시도 조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정시를 교정해서 안쪽 내부에 있는 타겟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조정을 해주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손잡이가 총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요 손잡이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하나 있고요. 긴 손잡이가 하나 있고요. 좀 요 중간 정도 손잡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간 손잡이는 잡고 이 몸통을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짧은 손잡이와 긴 손잡이는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상대적으로 요 길이가 제일 짧은 요 손잡이는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라고 하고 수직경선 방향의 그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지금 반대편에 있는 중간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요 손잡이가 바로 수평경선 조절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 수직 방향의 그 원을, 수직 방향에 있는 원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정렬시켜 줄 때는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인 요 짧은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 이 원이 수직 방향으로 조절되면서 각막 곡률 반경이 측정되고요. 또 수평경선 조절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 양옆으로 있는 이 원의 간격을 변화시켜 가면서 수평경선 방향의 곡률 반경을 측정한다. 그래서 수평경선 조절 손잡이라고 하고요. 자, 5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긴 부분은 이 몸통을 회전시켜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뭐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이 180도 방향과 90도 방향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맞춰놓고 측정하면 되겠지만 대각선 방향으로 산안시인 경우에는 이 몸통을 회전시켜 놓은 상태에서 수평경선과 수직경선 방향의 곡률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축회전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요겁니다. 5번. 나중에 실습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조이스틱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요. 뭐 ARK에도 있고요. 다양한 장비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통을 앞, 뒤, 좌우, 그 다음에 상하로 이렇게 움직여줄 때 사용하는 것이 조이스틱이 되겠고요. 여기 7번 같은 경우는 이 가림판인데요. 왼쪽 눈을 측정할 때는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을 측정하고요. 또 오른쪽 눈을 측정할 때는 왼쪽 눈을 가리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 오른쪽 눈을 또 측정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오른쪽 눈, 왼쪽 눈 착용할 때 측정할 때 측정하지 않는 눈을 가리는 가림판. 그 다음에 8번. 여기 보면 여기 핀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얘가 장비 높이 맞춤 핀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얼굴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여기 눈 위치를 요 까만 눈금인데 위치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의 요 핀도 요 위치에 맞추게 되면 이 사람 눈의 그 수직 높이가 정확하게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9번. 얘를 빙글빙글 회전시키면 여기 턱을 올려놨으니까요. 눈높이가 안 맞을 때 턱받침 조절 손잡이를 회전시키게 되면 이 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눈의 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장비의 부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PPT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한 46분 정도 됐는데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 케라토미터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바슈롬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이 케라토미터가 거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된 실습실에 있는 그 케라토미터인데요. 얘는 원 포지션 케라토미터라고 하고요. 한 방향에서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케라토미터의 경우에는 한쪽 경선을 측정하고요. 다시 회전시켜가지고 또 반대편 경선을 측정해야 하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측정하는 투 포지션 케라토미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사용하게 되는 이런 원 포지션 케라토미터인 바슈롬 케라토미터의 각각의 그런 구조, 또 어떻게 측정하는지 측정 순서, 뭐 이런 겁니다. 뭐 시도 조정은 어떻게 하고 또 장비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각막 곡률계의 기본적인 구조와 또 기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다음 시간 또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케라토미터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 시간에 케라토미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도록 실습을 할 거고요. 나중에 임상에 나가서 실제 이런 케라토미터를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자동굴절력계에서 측정된 그런 수치들을 각막 곡률 반경, 각막 곡률을 어떻게 콘택트 렌즈에 피팅해 사용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통해서 실습할 때도 이러한 내용들을 집중해서 이해하고 하면서 실습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도 막 꼬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3주차 1차 시선 마무리할게요. 안녕.